GSAT 모의고사 영역 2의 수리논리 중 자료 해석의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용수료와 마찬가지로 이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몇 개를 좀 선별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자음 자료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한 것은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럼 보시면 이제 표가 서울특별시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이제 성별 인구수 현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한번 위치를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연도 같은 거로 함정을 많이 파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66년, 70년, 75년, 80년 이런 식으로 5년 단위인데, 일단 처음이 1965가 아니라 66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5년 단위로 조사되었다,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1번 선택지로 가볼게요. 자, 1번을 보니까 1966년에서 1900년까지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매년 증가했다. 그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인구를 이제 증가하는 걸 체크하신 분이 있을 텐데, 자, 요거는 이제 그거 때문이 아니라 매년 증가한다 때문에 틀리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매년, 즉 70년에서 75년까지 증가는 했지만 71년, 72년, 73년, 74년 이런 연도에 대한 인구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우리가 매년 증가한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이 틀렸습니다. 자주 나오는 함정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셨어야 돼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5번에서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가 틀리게 돼요.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주어진 자료에서 종로구의 인구가 가장 많은 해는 1980년이다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종로구의 인구가 가장 많은 해가 80년이라고 물어보니까 여기 291960을 보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바로 위에 있는 75년에 인구가 더 많았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자료에서 서울특별시와 종로구의 인구 변동 양상은 동일하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뭘 했냐면 지금 75에서 80년으로 갈 때 인구가 줄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여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4번을 보시면 1966년 대비 70년 서울 인구 증가율보다 70년 대비 75년 종로구의 인구 증가율이 더 높다. 제가 되게 좀 적당히 읽는 게 보이시죠? 왜 그러냐면 실전에서 이렇게 증가율이 비교하는 거라면 4번 정도라면 무조건 건너뛰셔야죠. 물론 앞에 있어도 건너뛰시는 게 좋은데 4번 같은 경우는 특히 5번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5번을 확인해 보면 이게 함정이라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읽지 않고서도 4번이 정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11번이 오답률이 높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와 있을 때 좀 건너뛰는 걸 좀 약하시거나 또는 매년 같은 함정에 걸리신 분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는 공부니까 지금 건너뛴 4번을 한번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우선 조심해야 될 게 두 개인데, 하나는 이제 물어보는 자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66년 대비예요. 서울시는. 그러니까 서울시는 비교해야 될 게 여기서 이쪽으로, 즉 66년에서 70년으로 갈 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종로구는 75년하고 70년을 물어보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자리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비율을 구할 때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물론 이제 1단계를 하고 나서 너무 디테일하다 하면 좀 뭐 건너뛰거나 아니면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일단은 뭐 적당히 뒤에 숫자 몇 개는 이제 소거 좀 해주시고 반올림으로 또는 그냥 소거하시고 계산하시는 건데,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552526에서 6879464니까 여러분들이 자, 반올림 같은 경우도 엄밀하게 따질 거 없이 그냥 앞에 한 3개 정도만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 필기를 위해서 제가 옆에서 좀 쓸게요. 자, 여러분들은 그냥 쓰셔도 돼요. 그 자리에서 바로 552라고 쓰고, 자, 여기는 687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편 종로구 거는 215에서 얼마가 되냐면 333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림산이 됐든 뭐가 됐든 계산 한번 해볼게요. 직접 빼보시는 거죠. 자, 직접 빼보시면, 자, 지금 잠깐만요. 제가 여기 이걸 689 잘못 썼네요.
여기 689가 아니라 자, 여기 379죠. 379에서 552를 빼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빼봅시다. 요거 빼시면 이쪽에 숫자는 얼마가 되냐면 173이 되죠. 여기서 이쪽으로 할 땐 173 정도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333하고 215는 얼마가 증가했죠? 118 정도 증가했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림산으로 어느 정도 줄었다, 이걸 생각하신다면 하실 건, 자, 비교의 기준을 찾는 건데, 자, 118 같은 경우는 215의 50%가 넘습니다. 자, 근데 그에 반해서 173 같은 경우는 379의 50% 미만이 되기 때문에 증가율은 이쪽이 더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이 이제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찾아주시면 돼요. 자, 물론 이제 이렇게 증가율로 이제 잘 안 되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비율을 따지기가 좀 힘드실 때는, 자, 공식을 하나 외워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여기 이제 제가 모의고사 시간이니까 공식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단순히 공식만 좀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A분의 B하고 C분의 D를 비교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A분의 B, C-A, D-B, 즉 분모끼리 빼고 분자끼리 뺀 거예요. 자, 이렇게 부등호 관계가 성립을 하면 원래 분수의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반대가 되겠죠. 자, 이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결과가 다 이렇게 돼요. 자, 요거 하실 때, 자, 요런 계산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숫자를 쓰실 때 이제 작은 걸 먼저 써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숫자가 좀 작죠. 작다는 기준은 요런 값들의 절대값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아까 우리 비율을 따질 땐 반올림 같은 거 안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반올림까지 해주시면 좀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216이라고 쓸게요. 여기 216, 그리고 위에는 33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비교 대상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379가 되고, 자, 553이 되겠죠. 379, 553입니다. 자, 그러면 색깔을 바꿔가지고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379에서 216을 빼면 얼마가 되죠? 163이 되죠. 그리고 553에서 333을 빼면, 자, 뭐 다행히 끝자리하고 같으니까 220인 걸 쉽게 구할 수 있네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 요 둘의 부등호를 비교하는 건데, 자, 요쪽이 좀 크죠. 요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0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60 정도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이쪽이 좀 크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쓰시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좀 연습을 좀 하시고, 특히 이제 요 방법을 많이 권해드리고, 당연히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비교하실 땐 직접 값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비교의 기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건 50%였잖아요. 비교의 기준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 한번 살펴봤고, 다음 문제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또 많이들 틀리셨는데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자, 요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표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자, 표 1은 단위가 나와 있네요. 퍼센트예요, 단위가. 자, 그리고 표 2는 지금 보시면 단위가 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요런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을 보니까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은 소득 구간은 700만원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위에 표에서 보시면 이 700만원 이상인 구간이 있죠. 자, 여기 700만원 이상인 구간에서 지금 보시면 참여율이 전체가 이제 81.9%가 되니까 가장 높은 구간인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을 보시면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에 맞춰서 사교육의 참여율로 높아지니까, 자, 1번하고 2번은 지금 옳은 내용이니까 정답이 아니겠죠. 자, 지금 우리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자, 3번을 볼게요. 초등학교에서 소득 구간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 구간별 사교육 참여율의 차이는 5%포인트 미만이다. 자, 여러분들 5%포인트는 이제 비율의 차이를 직접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겁니다. 비율의 차이를 직접 구하는 건데, 자, 300만원 이상 구간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데, 자, 한번 구해보죠. 지금 보시면 79.9에서 83.9로 갔죠. 이때 얼마가 증가했죠? 4포인트가 증가했네요. 4%포인트가 증가했고, 그 뒤로 보시면 지금 여기는 3인 것 같고, 자, 이쪽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일일이 구했죠. 숫자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뭐 3.9라고 구하고 그 다음에 요거 1.7이라고 구해도 돼요. 하지만 숫자가 좀 클 수도 있죠. 그리고 양이 많을 때는 이렇게도 괜찮아요. 5% 미만이니까 이게 5를 더했나? 각각 다 그냥 5를 더했는지만 여부로 판단해 가지고 참거짓을 판단하면 좀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5%포인트 미만인지 이상인지만 구하면 되니까 자, 그걸로 비교하시는 게 좀 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중학생 1인당 사교육 평균 참여 시간보다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 평균 참여 시간이 더 짧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 모든 구간, 자, 모든 구간에서 지금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연히 평균도 고등학교보다 이제 이 중학교가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구간별로 인원이 안 나와 있어요. 구간별로 인원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간이 짧은 이 구간에 사람이 많고 뭐 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시간이 긴 뭐 이렇게 시간이 많고 이거를 뭐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죠. 반대로 또 얘가 많을 수도 있고 얘가 많을 수도 있고 이 인원수에 따라 누가 짧다 그다음에 길다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없는 주제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떤 구간이 나와 있을 때 총 인원이라든가 구간별 인원, 그러니까 총 인원이 나오고 구간별로 비율이 나온다면 문제를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만나는 문제처럼 이렇게 안 나와 있는 경우엔 함정에 빠지기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이제 5번은 뭐 간단하게 확인이 되는 문제니까 자, 여러분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함정에 자주 빠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인원이냐고요? 구간별 인원입니다. 자, 구간별 인원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틀린 문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19번 문제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로 쭉 넘어가시면 지금 두 개가 이어진 문제죠. 자, 19번하고 20번 문제인데 정답률 같은 경우는 19번이 많이 낮았고 20번도 꽤 낮은 문제였거든요. 네, 한번 볼게요. 자, 자음 자료를 보고 이어지는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것도 이제 지수가 나와 있죠. 사실 이 지수라는 게 우리 상대 수치라는 건데 요거를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지금 상대 수치라는 건 주의하셔야 될 게 항목 간에 항목 내에서는 항목 내 비교는 가능합니다. 항목 내 비교는 가능하지만 항목 간에는 비교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한 말로 자, 보세요. 한국의 주가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주가지수가 있다면 이 한국의 주가지수는 한국 내에서 주가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쉽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미국의 주가지수도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둘,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가지수는 한국의 주가지수보다 높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한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를 보면 주어진 자료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번을 보시면 전체적인 물가 수준, 그러니까 이거는 총지수로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전체적인 물가 수준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년 대비 매년 상승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기준연도가 지금 2015년이에요. 근데 2015년에 비해서 2016, 17, 18은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14, 13은 작기 때문에 자, 이건 옳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2번을 볼게요. 자, 보건의 평균 물가는 2017년에 가장 높다. 근데 여러분들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볼 땐 자, 시험 시간에 시간이 급하다면 2번 같은 건 일단은 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왜냐면 복원의 평균 먹과는 이 복원 자체에서 비교하는 거죠. 제가 아까 상대수치, 이 지수도 상대수치예요. 이 상대수치는 항목 내에서는 비교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원이 가장 직접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여기서 2017년이 복원이 101.9로 가장 높아라고 찾으셔도 되는데 바쁘실 때는 복원의 평균 물가는 2017년에 가장 높겠지.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는 거예요. 자, 2014년 의류 및 신발의 평균 물가는 음식 및 숙박의 평균 물가보다 높다.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의 주가지수와 미국의 주가지수를 비교하는 것처럼 지금 의류 및 신발하고 음식 및 숙박을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표를 확인하실 필요도 없어요. 표를 확인하시게 되면 오히려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이거는 표를 확인하지 않고 당연히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자, 4번을 보시면 2016년 식료품 비주류 음료의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 그 다음에 2017년 주류 및 담배의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각각 이제 식료품 비주류 음료하고 이제 주류 및 담배라고 이제 3번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비교가 가능하죠. 자, 이거는 이제 비교가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2016년으로 가볼게요. 자, 2016년이 여기 있네요. 거기에서 식료품 비주류 음료예요. 여기 있죠. 102.3. 그러니까 여기다 좀 크게 쓸게요. 100에서 2015년 100에서 2016년 102.3으로 증가를 한 겁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2017년 여기 있습니다. 2017년 주류 및 담배죠. 주류 및 담배는 여기 102.2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7에서 102.2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비교할 것도 없죠. 100에서 102.3으로 갔고 얘는 100.7에서 102.2로 갔으니까 증가 자체가 얘가 더 많이 됐죠. 이게 더 적게 됐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분수 비교를 할 것도 없이 참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항목 내에서의 증가율 같은 건 이 지수, 즉 상대 수치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혼동하시면 안 되고. 자, 5번 한번 볼게요. 전년 대비 2017년 기타 상품 및 서비스예요. 자, 이건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17년의 기타 상품은 여기에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106.3에서 103.4 요걸 비교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016년 음식 및 숙박이죠. 바로 위에 있네요. 여기하고 여기죠. 동일한 구조네요. 여기도 옆에다 좀 크게 써볼게요. 바로 100에서 그러니까 100.0에서 102.5로 증가를 했고 하나는 자, 하나는 100. 자, 하나는 103점이죠. 자, 하나는 103.4에서 106.3으로 증가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비교를 이제 하시는 건데, 요걸 비교하시는 건데, 보시고 바로 이제 더 높다를 판단하실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닐 수도 있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는 얼마가 증가했냐면 2.5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2.5%가 증가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증가했냐면 2.9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103.4를 기준으로 2.9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누가 높은지를 이제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비교를 해봐요. 지금 여기는 증가한 게 얼마냐면 0.4 정도 차이가 나죠. 자, 여기는 0.4 정도 차이가 나니까 2.5 대비해서 0.4죠. 2.5 대비해서 0.4니까 25분의 4 정도 되는데, 자, 여기는 100을 기준으로 3.4가 증가를 한 거예요. 100을 기준으로 3.4가 증가를 한 거기 때문에, 자, 이쪽의 증가율이 더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비율 수치로 알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뭘 하시면 되냐면 아까 써드렸던 분수 비교 써도 돼요. 1000분의 1025랑 1034분의 1063을 비교하시면, 자, 여기는 34 차이가 나고, 자, 위에는 30
18 차이가 나죠. 그러면 얘가 더 크니까 요게 더 크다가 됩니다. 자, 당연히 요 사이는 둘이 4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 4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자, 이쪽은 10% 이상 증가하려면 100이 차이가 나야 되니까 이게 크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분수 비교는 두 가지예요. 지금 처음에 제가 시도한 것처럼 어떤 비율을 직접적으로 이제 구해서 비교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공식은 절대 수치의 차이를 가지고 구하는 건데, 공식을 기계적으로 외워서 쓰시면 시험 시간에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한번 외워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번 문제를 볼게요. 자, 동일한 표에 있는 문제인데 2016년 대비 2018년의 평균 물가의 증가율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이니까 이제 총 지수를 이제 비교를 해봐야겠죠. 자, 총 지수를 비교하면 2016년은 101.0이네요. 좀 숫자를 좀 크게 써볼까요? 여기다가 101.0입니다. 자, 거기에서 얼마가 증가했냐면 2018년은 104.5가 됐습니다. 그럼 요 차이가 현재 얼마죠? 요 차이가 3.5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게 정확하게는 이제 반올림까지 해서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104.5 마이너스 101.0에서 101.0 곱하기 100을 해서 지금 이제 선택지에 있는 게 나와야 돼요. 근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거니까 좀 쉽게 생각해 봅시다. 자, 물론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이 3.5라는 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3.5라는 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3.5%죠. 그럼 당연히 이 분모가 101.0으로 커졌으면 무조건 3.5%보다 조금이라도 작겠죠. 그러면 이제 반올림에서 버림이 되기 때문에 2번 3%가 된다는 걸 계산 안 하고도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 이제 비율 비교 좀 해두시면 시험장에서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혹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업 지중안에 해드렸던 자, 분수 비교에서 A분의 B, C분의 D 꼴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제가 좀 강의에 좀 찍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참고하셔서 공식으로 좀 외워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료 해석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